변리사 자격증도 두고 법무사 자격증도 두듯이 회계사는 회사에 대한 감사를 하니까 세무신고도 그 영역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두 업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두 개의 구분은 대략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장회사 주식과 관련되는 게 회계사들이 주로 하는 일이고, 국세청 관련돼서 납세 관련된 부분이 세무사가 주로 하는 역할이고, 질문사항 저희가 일반적으로 세부사에서 사업자 신청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일반 세금 사업자가 있고 네. 간이 세금 사업자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예. 간단히 해주십시오. 안 그래도 제가 복사도 그 내용인데 처음에 이제 간이 과세자라고 하는 거하고 일반 과세자의 구분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개념이에요. 이제 보험을 하시거나 만약에 의사하거나 이렇게 연세와 관련되게 되면 간이나 일반이나 구분이 없는 거고, 간이 과세자라고 그러면 내가 물건을 팔 때 일반 과세자 같으면 요 음료수를 100원에 팔게 되면 부가세 10원을 붙이고 110원에 팔아야 되는데, 간이 과세자는 그렇게 부가세를 따로 구분을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사업자 등록을 내게 되면 물론 지역이나 업종에 따라서 간이 과세자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은, 만약에 선택이 가능하다 그러면 내가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간이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내주십시오. 그럼 일반 과세자로 내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지. 매출하고 상관이 없어요? 처음에는 매출이 없잖아요. 처음에는 매출이 없으니까 그렇게 신청하고, 다음에 지나가서 1년간 이 과표를 따져봤더니 4,800만 원 넘게 되면 이제 일반으로 당신은 전환이 됩니다. 이 세무서에 통지가 오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는 일반으로 돼가지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연매출이 4,800 이하면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내가 개인 사업자 등록을 낼 때 나는 간이로 가겠습니다 하면 지역에 따라서 그 업종이 뭐 안 되는 업종, 간이 과세가 안 되는 업종이 있을게요. 뭐 주류 관련된 업종 이런 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아니면 일반적인 상거래하는 사업자 같으면 내가 원하는 간이로 일단 들어가는 거죠. 그 두 사업자의 장단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부가세 쪽에서 따진다고 그러면 간이 과세자라고 그렇고 다 좋은 건 아니죠. 예를 들어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일반 과세자가 되게 되면 요걸 갖다 100원에 구입해서 이거 200원에 판다고 그러면 100원에 구입할 때도 내가 이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돼요. 그럼 100원을 구입할 때 110원을 받는 거고, 내가 팔 때도 부가세를 갖다 내야 되니까 이걸 200원에 팔게 되면 220원에 팔겠죠. 20원을 받아가지고 그 세무서에 내고, 이거 살 때 10원만큼 냈으니까 그 10원을 다시 돌려받고 결국 10원만 이제 낸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간이 과세자라고 그러면 이거 구입할 때는 파는 사람이 일반 과세자 같으면 무조건 110원에 구입할 거죠. 부가세가 110원에 구입하는데 내가 팔 때는 200원에 파는 거예요. 간이 과세자이기 때문에. 그럼 200원에 팔게 되면 거기에서는 부가세가 없는 거죠. 근데 간이 과세자라고 해가지고 부가세를 완전히 안 내는 건 아니고, 부가율이라 그래가지고 30%든 20%든 이렇게 비교를 때려줘요. 그러면 이제 200원에 만약에 팔았다고 그러면 200원에 대한 110분의 10의 30%, 그럼 3% 정도가 되겠죠. 3%가 가정을 하면 200원에 대한 3%니까 한 6원 정도 되겠죠. 6원 정도를 내가 세무서에 내고, 이 샀는 거 10원에 대해서도 30%인 3만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간이 과세자보다 일반 과세자가 유리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환급 받는 게 많을 때는. 왜냐하면 10원 준 걸 가지고 10원 다 돌려받으려고 그러면 일반 과세자가 돼야 돼요. 간이 과세자는 부가율이 한 30%밖에 못 받으니까 내가 매입했는 게 많고 매출과 매입의 차이가 적고, 이럴 경우에는 간이 과세자를 포기하는 제도가 또 있어요. 내가 이제 4,800 밑으로 내려가면 일반 과세자였다가 간이 과세 같으면 세무서에서 당신 간이 과세자인데 통보 왔을 때 전 간이 과세자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청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다 우리가 6개월마다 한 번씩 접하는 부가가치세 관련된 부분이고,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라고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이게 2번 해당이 되겠죠. 근데 요즘은 이제 법인이 개인 같은 법인이 많아요. 대부분 이제 회사 규모가 작더라도 예전 같으면 법인을 만들려면 뭐 3사람이 있어야 되고 뭐 막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한 뭐 1,000만 원짜리 법인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익이 많이 날 것 같으면 법인으로 하는 게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 유리하겠죠. 왜 그래요? 개인보다 법인이 왜 유리해요? 이런 세금이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날 회사 같으면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1억 정도의 이익이 났다. 그러면 이제 법인 같으면 부가세는 말고 법인세를 부담하겠죠, 그죠? 내가 1억 이익이 났으면 법인세는 얼마 정도 돼요? 법인세는 10%잖아요, 그죠? 지방세 빼면 1억 이익이 나면 법인세는 1,000만 원만 내면 돼요. 그럼 개인은 세금은 얼마 낼까요? 1억 정도 이익이 내면 2천만 원 세금을 내요. 2천만 원. 왜 그러냐면 개인 소득세는 누진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1,200만 원 밑으로는 뭐 6%, 뭐 2,400만 원 밑으로는 15%, 4,100만 원 밑으로는 24%,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져보게 되면 내가 만약 1억 정도 이익이 나게 되면 1,900 얼마 이렇게가 약 2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익이 많이 나고 누진 구조가 해당이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법인으로 해가지고 이용하기가 더 낫다는 거죠. 법인으로 되면 또 하나의 좋은 점이 뭐냐 그러면 세무서에서 소득세 담당자하고 법인세 담당자하고 틀려요. 그 매출이 개인인데 한 5억 정도 매출이 된다 그러면 개인 담당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관리하는 거래처 중에서 5억 매출이 되는 개인 사업자 같으면 어때요? 상당히 큰 놈인 거야. 눈여겨보겠죠. 근데 이게 법인으로 가게 되면 법인은 큰 법인도 많고 막 이러잖아요. 그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 다른 사람들 이렇게 볼 게 더 많다는 것이.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과세관청에서 상대하는 우리 사업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세무사를 끼우는 이유 자체도 저희 같이 세무사나 회계사가 이제 밥벌어 먹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세무공무원들이 다 처리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세무사나 회계사가 똑바로 하지는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글로 와라. 너 똑바로 못 그러면 나한테 책임을 묻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면서 이제 세무 대리인 제도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회계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 세무사 사무실보다는 법인일 경우가 법인하기는 좀 더 과세관청에서 봤을 때 좀 더 신뢰감을 갖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제 특히나 조심하셔야 될 게 그 세무 대리인 중에 문제가 안산에도 이제 세무 대리인 중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과세관청에서 담당 직원들이 조금 이제 살펴보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이 지나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법인이 또 개인보다 유리한 거는 뭐냐 그러면 법인 카드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인 경우에 개인 카드 뭐 사업용 계좌 연결이 돼 있더라도 개인 사업자 같으면 개인 카드를 사용하는데 이게 사적인 사용인지 사업을 위한 사용인지 구분이 좀 애매모호할 경우가 있어요. 근데 법인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실제 개인하고 우리가 비슷한 것 같은데 법인은 시스템 자체가 개인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장이 있고 뭐 감사도 있고 내부에 뭐 이사도 있고 직원도 있고 이런 것처럼 외부에서 봤을 때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인은 내부에서 하면 흘러가지고 자금이 집행이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금 물론 그렇더라도 사측 비용하고 업무용 비용하고 구분은 되겠지만은 조금 걸러지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법인 카드를 오늘 같은 경우 와가지고 저녁에 뭐 회식 간다고 법인 카드를 썼다. 그럼 법인 회식을 했는 건지 안 그러면 사적으로 썼는 건지 구분이 애매모호하잖아요. 그 융통성이 법인일 경우는 더 많다. 그게 있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법인보다는 개인 사업체를 계속 운영하자고 하시는 분들이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하시다 보면 가시급금이 뭐예요? 일시적으로 어떤 명목이 없지만 어디에 돈이 나갈 때. 그렇죠. 그러니까 가시급금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비용을 요 내용도 나오지만 비용을 집행하려고 그러면 적격증빙을 반드시 갖춰야 돼요. 적격증빙이라는 게 뭔가 있냐 그러면 세금 계산서 안 그러면 카드 영수증 뭐 이런 식을 다 갖춰야 되는데 안 그러면 상대편한테 자금을 집행했을 때 주민등록번호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 사업소득이든지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내가 1억짜리 거래를 소개해 줄 테니까 나한테 1,000만 원 달라. 그러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네? 그러면 할 거 아니야. 근데 1,000만 원 받아가는 사람이 내 주민번호를 가르쳐 줄 테니까 내가 갖고 왔다고 세무서 신고하고 1,000만 원 줍시오. 안 그러지? 그럼 내가 그냥 갖고 간 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사익이 되면 가식금이 되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게 만약에 5월 달에 발생했으면 5월 달부터 이자를 계속
회사가 받았는 걸로 해버리는 거예요. 개인 같으면 이제 그런 인정이자라는 개념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법인 같으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 계속 이자가 쌓이니까 단순히 1,000만 원 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 내가 은행에 예금도 아닌데 6%씩 계속 내가 더 갖고 간 게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부담이 더 가중된다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개인을 진행하시는 분도 있는데 요즘은 시스템 자체가 점점 엄격화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게 되도록이면 내가 매출이 한 1억 가까이 정도 이익이 아니고 매출이 1억 가까이 정도만 된다고 그러면 되도록 법인으로 하는 게 내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유가 많다. 사적인 비용하고 부분도 조금 이제 희석시킬 수가 있는 개념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법인 하려고 그러면 처음에 법인 낼 때 뭐가 필요해요? 등기가 필요해요. 왜 등기가 필요하죠? 개인 같으면 개인 주민번호가 있잖아요. 법인은 법인 주민번호가 없죠. 법인 주민번호를 받으려고 그러면 등기부등본에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법원에 가서 내 주민번호를 주십시오. 법인인데 새로 주민번호를 주십시오. 이러면 등기번호가 나와요. 등기번호가 나오게 되면 새로운 하나의 탄생이 되는 거죠. 그 법인이 탄생이 되게 되면 등기부등본하고 사업자 등록증하고 차이가 뭐예요? 등기부등본하고 사업자 등록증 차이가 뭐예요? 주민등록증하고 사업자 등록증하고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법인의 주민등록증은 등기부등본인 거고 이제 사업자 등록증은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한 거고. 등기부등본 나와도 내가 사업 안 할 수 있죠. 등기부등본만 있고 사업을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폐업하기라고 폐업하기라고. 등기부등본도 5년 정도 되게 되면 사업을 안 하고 5년 정도 되면 법원에서 이제 통지가 오죠. 그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때 가서 이제 다시 또 사업을 개시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유지가 된다. 오랫동안 자진해서 그러니까 파산이 됐을 때 신청을 안 하는 자진해서